자, 31페이지 보시면은 자기 있죠. 자기도 우리가 이미 다 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에서 자기는 자석의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 그래서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여기자. 기운이란 뜻이죠. 그럼 자석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N극과 N극은 어때요? 민다 하니까 반발력이죠. 자, N극과 S극, 즉 다른 극, 이제 같은 극이죠. 같은 극, N극과 S극은 당긴다. 흡입력. 그래서 전기가 정전화와 부전화 사이의 흡입력, 정전화와 정전화 사이의 반발력이듯이 자기는 N극과 N극 사이의 반발력, 그리고 N극과 S극 사이의 흡입력을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기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자석의 N극, S극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왜 N극이고 S극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빼고, 자, 뭐 이 정도는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이와 같이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혹은 N극과 N극을 설치를 해도 힘이 작용하는 건 똑같아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을 이렇게 꺼봅니다. 자, 가상의 실선을 꺼보면은 이 실선을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전화에서 부전화로 작용을 하는 선은 전기력선이라고 했듯이 N극과 S극에 작용하는 이 선은 자기력선. 자기력선도 한 가닥이 아니더라. 그래서 묶어보자. 이 그룹. 그래서 속해서 이거를 자속이라고 하고, 앞으로 자속은 파이, 단위는 웨버,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자속. 이 자기력선과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 이 공간은 자기장 혹은 자장 혹은 자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장, 전기장 확실하게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전기기기에 가면은 자기장 내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요거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전기력선의 성질과 자기력선의 성질 이런 것도 이 본과정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31페이지 갈로 3번에 보시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 내에 작용하는 이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극 사이에라고 해야 되는데, 정전교에서 전하라고 했죠. 대전된 구, 그리고 전하라고 했죠. Q쿨롱의 전하가 대전이 식여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듯이, 이 자기장에서도 자극이라고 하지 말고 자하라고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하라는 없어요. 자극이지. 그렇지만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하라고 해보자. 그래서 똑같은 이런 자하를
마주보고 설치를 하고 사실은 자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하를 Q1, Q2라고 했듯이 자하를 M1, M2라고 하고 역시 R메타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을 쿨롱의 힘 또는 쿨롱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전기를 배우며 정전기를 배우면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외웠다.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죠. R 제곱의 Q1, Q2가 되는데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 제곱의 Q1, Q2 뉴턴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하 사이에, 양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해요? 살짝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4파이 입실론 유전율, 그래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이렇게 했고 진공일 때 이게 1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비유전율을 ES라고도 쓰지만은 ER로도 써요. 이것은 교재에 따라서 다 뭐 ES 쓰는 데도 있고 ER을 쓰는 데 비유전율이다. 진공의 유전율을 1로 봤을 때 그렇죠? 이 물질의 유전율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건 정전계의 유전율을 세서니까 똑같이 쓸 리가 없겠죠. 얘는 자계니까, 정자계니까. 그래서 얘는 뮤를 써요. 뮤. 그래서 뮤를, 요거는 뮤라고 읽으면서 투자율을 나타냅니다. 투자율 똑같아요. 뮤 제로, 뮤 S.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 그리고 뮤 S는 비투자율. 물질의 투자율이 진공의 투자율과 비교를 했을 때 몇 배가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요. 여기 또 뮤S 또는 뮤R로도 나타냅니다만은 뮤분의 1 곱하기 R 제곱에 자하, 양자하를 곱했듯이 여기는 전하를 곱했듯이 자하를 곱해준다. 힘이니까 뉴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그래서 헨리 퍼 메타. 얘는 이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쿨롱 퍼 메타. 이렇게 생겼죠. 네. 자, 그래서 요 진공의 유전율과 진공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여기다가 쓰면은 4 곱하기 3.14 곱하기 여기 뮤 제로는 다시 4 곱하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분의 1 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성의 R제곱의 M1, M2 뉴턴이 됩니다. 어떨 때? 얘가 진공일 때 또는 공기 중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쿨롱력을, 정전기에서 쿨롱력을 안다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입실론 대신에 뮤, Q 대신에 M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쿨롱력을 알고 다음에는 전개였죠. 전개는 Q분의 F 해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제곱의 Q 볼트 퍼 메타 였었다라는 전기 기사, 산업기사는 반드시 단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단위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기시험에 단위 안 쓰면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빵점입니다. 단위 안 쓰시면 틀려요. 단위 꼭 준비를 하시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단위를 붙이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전계에서도 자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계는 H로 나타냅니다. H 역시 정전계에서 쿨롱의 힘에, 쿨롱력에 전하를 하나 떼내니까 전개가 됐듯이 얘는 자하를 하나 떼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의 R 제곱분의 M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죠.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바로 자계다. 자계가 뭔지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 오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이 기본 식이 뭐고 이게 활용이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본 과정에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한다라는 얘기고, 식 하나를 외우면은 연계를 해서 딴 것을 다 외울 수가 있다. 얼마나? 30년 동안. 그러니까 잘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계를 알았다면은 다음 우리가 정전계에서 전위를 알았다. 전위는 전개가 R메타 이동하는 힘이더라. 여기서 9 곱하기 10의 구성의 R분의 Q였다. 볼트. 이렇게 알았듯이, 그럼 자계에서는 U를 쓰면 이게 자위예요. 자위. 전계, 전위였으니까 요거는 자위라고 합니다. 자위는 역시 H 곱하기 R이에요.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의 R분의 M 암페어 턴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요 식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씩만 떼면 되죠. 그래서 전개에 맞는 이 유전율, 자계에 맞는 투자율을 꼽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바로 어때요? 쿨롱의 힘을 나타내는 계수예요. 계수. 자계에서. 전계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31편지 쿨롱의 법칙 뭐 이런 것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에서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것이 기사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식에서? 이런 식에서. 요 식에서. 이 식에서. 왜? 사실 골프를 칠 때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번 탕 치면은 어때요? 여자들은 150m. 남자들은 여기에서 다이기만 해도 180. 힘을 실으면 240. 이렇게 가요. 이것도 골프에서는 한타예요. 한타. 그렇죠? 그럼 이게 홀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홀이에요. 골프. 홀에 올라가서 여기 참 아쉽게 10cm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못 넣는 사람이 없겠죠? 10cm 떨어져 있어. 톡 부딪히면 다 넣어. 프로 골프도 넣고 골프를 처음 잡는 사람도 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드라이버를 가지고 300m 쳐서 한타를 만들었듯이 얘도 한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전기기사 100점, 100문제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 1점이에요. 계산을 많이 하고 어려운 심한 문제도 1점. 이런 거. 자, 양 전하 사이에 플러스 Q 쿨롱과
플러스 Q1 쿨롱과 플러스 Q2 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냐? 반발력. 이것도 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요. 어려운 문제 틀려도 나는 안 떨어져. 왜? 다 틀리니까. 그런데 쉬운 문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고 나만 틀려요. 나만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다. 그래요. 시험을 쳐서 합격하신 분, 60점 맞고 합격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59점 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럼 60점 맞고 합격하신 분에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합격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답변할까요?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바로 합격 방법이니까.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운이 좋았어요. 자, 그럼 59점 맞은 분한테 물어봅니다. 왜 떨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공부를 덜 해서, 공부를 작게 해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운이 나빠서. 그렇다면 이거 공부할 일 아니잖아요. 합격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합격해요? 어떻게 하면 떨어져요? 그럼 운 좋게 하면 되지. 공부할 일 아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이면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 이런 얘기. 그거를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이 나쁘다는 실수했다는 거죠. 내가 맞을 수 있는데 2번을 썼는데 나오면서 4번으로 바꿨어. 그런데 사실은 답은 2번이에요. 안 바꿨으면 맞았어. 그럼 60점은 합격이야. 한 문제 바꾸고 나와서 59점으로 떨어졌어.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지. 그렇지만 실수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운이 나빴어. 그래요. 실수 안 하는 방법은 쉬운 문제를 열심히 실수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식을 잘 내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작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공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길은 뭐냐? 이와 같은 기본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식에서 아니면은 식을 6개 외워야 되는 거죠. 6개 외워야 되는데 기본식을 알면은 하나씩 떼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쉽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교재 32페이지 보시면은 자속 밀도라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 밀도에서 자, 요런 임의의 면적이에요. 임의의 면적이 A 면적인데 얼마인지 몰라도 A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이 A라는 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자석 파이의 수를 말해요. 자석 파이의 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총 발생할 수 있는 자석 파이의 수, 이렇게 하면 총 자석 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을 할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요게 1m, 요게 1m. 요거를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면적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자속의 숫자를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버 퍼 메타 제곱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에 발생하는 자속의 수의 수, 자속의 단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10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A 면적이 10m 제곱이다. 그럼 이 A 면적에서 발생하는 총 자속은 어떻게 되나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되겠죠. 그렇죠? 1m당 발생하는 자속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이 A 면적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A가 총 자속이다. 그래서 뭐 여기 주어진 예제에서 본다면은 10 곱하기 10 해서 100 웨버 퍼 메타 제곱의 자속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개념, 자속 밀도의 개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본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와의 관계에는 이 투자율 곱하기 H의 관계가 있다. 이제 요 관계는 또 이제 외우시게 되겠죠. 외우시게 되면은, 자, 이 뮤는 우리가 배웠듯이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의 자계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율을 주고 자계의 세기를 주면서 자속 밀도를 구하라. 혹은 H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씁시다. 투자율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나요? H분의 B. 자, 이것을 표현을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각좌표에서 가로축을 자계의 세기 H, 세로축을 뭐요? 자속 밀도라고 한다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 이게 심화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H 변화분에 대한 B 변화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H 변화분에 대한 기울기가 뭐였어요? 이게 뭐죠? 투자율.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심화 문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때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들을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을 다 외워버리면은 뭐예요? 영어를 하면서 사전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요식 하나만 외우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자, 이래서 자속 밀도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33페이지 보시면서 33페이지 전자유도, 상호유도 여기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저항이라는 게 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본 과정에서 다 다루게 될 거니까 해서 이 정전계와
전기 자기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저항에서 기전력과 기자력. 그래서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에너지를 말해요. 사람도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은 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죠. 먹어야 되죠. 그죠?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에 있어서는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게 뭐라고요? 전압이죠. 전압. 그럼 전압은 ohm의 법칙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IR이다. 자, 여기서 I와 R이 뭐냐라는 거죠. 자, 회로로 본다면은 이게 V볼트를 입력하니까 V볼트를 걸어주니까 이게 단자예요. 단자. 단자에 그럼 얘가 뭐겠어요? R이고 이게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 저항은 부하. 모든 부하는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죠. 그래서 모든 이 기기들이 일을 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해봐서 모르죠? 일을 하면은 사람이 열심히 막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땀이 나잖아. 땀이 막 땀나고 이러죠. 왜 땀나요? 열이 나니까. 열이 나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이 자연의 이치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나중에 도사가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 열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얘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는 머리에 손 대보면 알죠? 어떻게? 열나면 열심히 공부한 거고, 머리가 차가우면은 공부 안 한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부하에 전류가 흘러서 얘가 열로 소비되는 겁니다. 전력이. 그래서 이걸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하에서. 그래서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전압이고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자력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F로 나타내요. 기자력 F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기를 얘기를 할 때 뭐가 자속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속. 파이 곱하기 R이에요. 파이. 그런데 이 R과 이 R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구분해야죠. 그래서 RM이라고 하고 얘를 자기 저항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건? 전기회로니까 그냥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저항이죠. 이 자기저항. 자기저항. 그래서 자기에서는 자기저항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도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자기저항 RM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분의 F. 자, 여기에서
F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F가 양점자나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말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기자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형 철심의 링이죠. 반지형 철심의 권선을 감고 N번 감고 전류를 I번 I 암페어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준다는 것은 여기에 전원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죠? 전원을 연결하면은 얘가 뭐가 되나요? 반지형 철심이 뭐가 돼요? 이렇게 볼까요? 못에다가 못철로 만들었잖아요.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요? 자석도 정확하게 전자석이 되죠? 자석이 되더라. 그럼 여기는 자석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자석이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거 아니죠? 전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석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자석의 힘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전류 얼마나 걸어줬냐?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권선 몇 번 감았냐? 그래서 기자력 F는 뭐하고 같으냐? NI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자, 얘가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기장은 단위를 물어보니까 단위를 물어보면은 이 파이는 자석 웨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N번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감았냐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몇 회가 단위가 되겠죠. 그럼 우리말로는 회인데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몇 회라는 영어로 말하면? 여기 턴이에요, 턴. 그래서 단위를 턴이라고 하고, 그럼 요 하나 남았잖아. 전류.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요? 암페어죠.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 자,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며, 자,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요거는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머지 분들, 왜 본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나머지는 본과정에서 다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한 전달자가 누구냐? 부하에, 여기 V볼트 에너지가 발휘해서 가진 못해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부하에 전달시켜 준 것이 누구예요? 전류죠. 에너지 전달자라고 합니다. 그래, 전류가 흘러야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전압만 툭 띄어놔서.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려고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자력, 자기 회로에서 에너지를 전달시켜 준 놈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부하겠죠. 부하인데 에너지를 전달시켜 준 게 누구예요? 자속 파이예요. 왜? 위치가 같잖아. 자속 파이. 그렇다면 요게 V는 IR, F는 파이 R하고 똑같은 식이네. 그래서 얘를 전기회로의 오매 법칙. 얘는 뭐라고 해요?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회로의. 그래서 이 파이가 에너지 전달자가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기회로는 단 조건이 있어요. 회로를 선을 연결하면은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자기 회로는 어때요? 선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이 자속 파이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물질은 어때요? 자석은 통과해버리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선이 연결됐나, 연결되지 않느냐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석이 통과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이용이 된다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은 어때요?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로요? MRI로. 왜? 더 통과가 되니까. 그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옷을 입고 있어도 그래서 자석으로 투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이 다 보이죠. 그래서 요즘 공항에 검열대에 X선이 아니라 자석을 투과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인권의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요. 전기공학을 공부하면 다 보여요. 왜? 자석이 있으니까.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어차피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다 돼서 이 기초를 정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자기 됐고 내일은 기기를 얘기할 거예요. 기기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전기가 재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비행기가 5세대 비행기예요. 한국에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5세대. 그런데 이 5세대 비행기는 레이더에 안 나타난다니. 나타나긴 나타나요. 조그맣게 나타내서 새보다가 작게 나타나니까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거예요. 5세대는. 자, 그럼 6세대는 뭘까라는 거죠. 6세대. 자, 6세대 요 앞에서 옛날에 마술공주와 투명 망토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망토를 탁 하면 사람이 사라져요. 사라져서 다녀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물체를 인식을 하는 것은 뭐로 인식하나요? 뭐로 인식해요? 빛으로 인식하죠. 빛. 휘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휘도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요. 휘도. 빛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자, 빛은 물체에 있어서 어때요? 빛이 통과하지 않죠? 그래서 물체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이렇게 만든다면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물체를 돌아서 빛이 직진하도록 만든다면은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겠죠. 자,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만들어버리면은 빛이 차단되지 않고 빛이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태양이, 빨래줄이 빛이 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기죠. 빛이, 여기 빛의 뭡니까? 파동설이죠. 빛은 입자설과 파동선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빨래줄, 이렇게 가는 빨래줄은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그림자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그래서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면은 투명망토가 존재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안 걸릴 뿐 아니라 눈으로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그래서 UFO가 안 보였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이 관계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차원은 시간을 넘어가 버리죠. 그래요. 전기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물건이 보였던 게 안 보이게 되고 차원을 지나가 버려서 차원이 4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타임머신이죠. 타임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 있는 픽션, 소설 속에 있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명이 돼요. 뭐가? 이 우주에는 이 지구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십억 개가,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수십억 개 이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죠? 이렇게 우리보다가 과학이 더 진화됐다면은 볼 수 없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 이제, 전기를 너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을 보고 웃고, 예? 울고, 뭐 말을 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목적은 전기공학을 아주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가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